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무런 통증도 없고 가렵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고 식사도 했고 몸에 큰 이상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혈관 안에서는 소리 없이 벽이 두꺼워지고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콜레스테롤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이에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은 서서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콜레스테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신호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영상 마지막에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처럼 당장 어지럽거나 혈당처럼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혈액 속에 있는 지질 운반 입자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입자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며 매일같이 혈관 안을 이동하는데 그 수가 많아지면 마치 좁은 도로에 트럭이 계속 몰려드는 것처럼 혈관 안에 정체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동안 당신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갑니다. 바로 이 조용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고콜레스테롤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침묵의 위협이라 불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무섭게 만드는 사실은 고콜레스테롤이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살이 찌고 운동을 안 하고 식습관이 엉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정상 체중이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위험할 정도로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혈관 속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보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는 성질이 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안쪽에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찌꺼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이 흐를 공간을 빼앗아 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차지도 않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으며 특별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제 고콜레스테롤을 단순한 식단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갑작스러운 심장사고와 뇌혈관 사고를 앞당기는 침묵의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미 위험은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 안에서 움직이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단백이라는 운반체에 실려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LDL과 HDL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운반 차량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 발생합니다.
마치 좁은 도로에 트럭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사고가 나고 정체가 생기듯 과도한 LDL은 혈관 벽에 부딪히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 안쪽은 점점 거칠어지고 흐름은 방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HDL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HDL은 혈관 곳곳에 흩어진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간으로 되돌려보내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총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LDL이 얼마나 많고 HDL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균형입니다. LDL이 계속 쌓이고 HDL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스스로 정리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수년간 지속되면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관 내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혈관 건강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오해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문제를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달걀을 완전히 끊으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 스위치를 켜는 요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복되는 혈당 급등,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장 건강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하면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중년 이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대와 4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수십 년 뒤 심혈관 사건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즉,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몸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지방을 피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많고 혈당이 불안정하며 장내 환경이 나쁠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은 더 위험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무언가를 끊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과학 연구들은 제한과 공포가 아니라 선택과 전략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전식품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몸이 콜레스테롤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LDL을 줄이고 HDL의 기능을 도와주며 이미 형성된 혈관벽의 불안정한 상태를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이런 변화가 극단적인 식단이나 고통스러운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통제된 식이 개입 연구에선 특정 음식을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저용량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엇을 빼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식단은 오래가지 않지만 몸의 생리에 맞는 선택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 단기적인 억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렬이 콜레스테롤 관리의 진짜 열쇠라는 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이 등장합니다. 5번째에 놓였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완두콩과 같은 콩류는 콜레스테롤 이야기에서 자주 주목받지 못하지만 몸속에선 매우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전에 소화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심혈관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대규모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콩류가 가진 독특한 조합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생리활성 성분들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변해 담즙산과 결합하는데
이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담즙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간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콩을 먹는 날마다 반복되며 효과는 서서히 쌓이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동시에 콩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 간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 생성이 줄어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의 식탁 위에서 혈관을 보호하는 일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선택해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그 음식은 순식간에 콜레스테롤의 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면 그 순간부터 기름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화된 지방은 혈관을 자극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더 위험한 형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수치가 같아도 혈관에 미치는 손상이 훨씬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안정적인 온도에서 가볍게 볶으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깊은 기름에 튀기는 순간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됩니다. 특히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반복 가열된 기름은 이미 산화된 지질로 가득 차 있어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도 중요합니다. 탄 음식은 피하고 까맣게 그을린 부분은 잘라내며 기름을 필요 이상으로 달구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거창한 변화보다 이런 조용한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섬유질의 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가 콜레스테롤 연구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화관 안에서 점성이 있는 층을 형성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흡수를 막습니다. 그 결과 간은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 사용하게 되고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소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까지 더해져 혈당이 안정되고 이는 다시 콜레스테롤 생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귀리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공된 인스턴트 제품이나 당이 첨가된 귀리는 오히려 인슐린을 자극해 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 구조가 살아있는 스틸컷, 귀리나 오트밀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로 조리해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힘을 보태는 음식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 그 지방의 질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바꿉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LDL을 낮추는 동시에 HDL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물성 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경쟁해 흡수를 줄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다만 양이 중요합니다. 한 줌 정도의 적당한 양을 생으로 또는 소금 없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리의 섬유질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서로 다른 경로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겹치며 혈관에 훨씬 강력한 보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송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막거나 빼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 안의 염증과 지질 대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중성 지방을 낮추고 HDL의 기능을 개선하며 LDL 입자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 혈관벽에 달라붙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더 공격적이지 않은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염증과 만나 산화될 때입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작은 자극에도 혈관은 쉽게 손상되고 그 틈을 타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내부 소화기처럼 작용해 콜레스테롤이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과도한 고열 조리는 오메가3를 파괴하고 산화된 지방을 추가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낮은 온도에서 가볍게 조리하고 채소와 허브, 마늘처럼 항산화 식품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는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있어 단 하나의 기적 같은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학이 가장 강력하다고 확인한 전략은 특정 성분들의 결합입니다. 바로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채소, 통곡물, 씨앗, 콩류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의 조합입니다. 식물성 스테롤은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비슷해 장에서 흡수 자리를 차지하며 실제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에 베타글루칸이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을 촉진하면서 몸은 이중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LDL은 효과적으로 낮아지고 HDL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균형이 회복됩니다.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점은 이런 변화가 몇 달이 아니라 불과 몇 주 안에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힘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보충제가 아닌 최소한으로 가공된 전식품을 선택하고 매일 비슷한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귀리를 기본으로 하고 과일이나 견과류, 씨앗을 곁들이는 단순한 패턴만으로도 하루 종일 콜레스테롤 대사는 안정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수면 리듬을 지키면 간은 더 이상 방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너무 서두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혈관은 숫자보다 먼저 회복을 시작합니다. 혈관의 탄력과 반응성이 좋아지는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콜레스테롤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에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한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방식은 이미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있습니다.